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자, 오늘은 KBS, MBC 이런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한국의 신창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위위원이신데 공영방송 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미나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신창섭 위원은 과거에 전 영상물 등급위원회 위원으로 KBS 청주방송 총국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8월 16일 국회에서 새 방송통일을 바란다, 파격적 혁신을 통한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와 국민의힘 미디어 정책 조정 특별위원회에서 같이 토론회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새 방통위 바란다는 8월 16일에 발표를 세미나가 열렸는데 그 토론회문의 내용의 일부를 미래한국에 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신창섭 방통위 방송특위위원회 공영방송 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하는 그런 내용의 토론문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방송통신을 총괄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치고 우여곡절 끝에 8월 28일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 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 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공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5년경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된 이래로 늦은 감은 있지만 올바른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제시했다고 본다. 지금 우리나라 대표 공영방송이라는 한국방송공사 KBS와 문화방송은 거의 아사 상태에 놓여 있다. 냉소적으로 민노총 언론노조 노영방송이라는 한마디로 표현되고 있다. 작년 2022년 5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자료에 따르면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중 첫 번째가 상시가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운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가 미디어의 공정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이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KBS, MBC, 이사진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교체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 앞으로 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공영방송의 참다한 모습과 얼굴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가를 놓고 100가지 능력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현재 공영방송을 둘러싼 치열한 국내외 첨단 미디어 환경 속에 한각의 논의만 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 앞으로 공영방송이 시급히 찾아야 할 정상화의 개혁 과제는 무엇이고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대명제를 명확히 세우고 각 기준에 따라 개혁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현재 BBC 등 선진 방송사들이 꾸준히 내세우고 있는 멀티 플랫폼화, 다채널화, 글로벌화, 상업화 등의 목표와 원칙이 벤치마킹 될 수 있다. 일례로 BBC는 오래전에 이러한 명제 아래 기존의 전통적 방송을 뛰어넘는다는 비욘드 브로드캐스트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다양하고 품격 있는 공영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사실 이 네 가지 명제는 미디어 이외의 다른 산업구조에서도 통하는 보편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멀티 플랫폼화, 다채널화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으나 아직도 부족한 것이 글로벌화, 상업화이다. 미흡한 공영방송의 소프트 파워를 더 확대해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 정상화 대명제를 세우자. 첫째, 우선 방송미디어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알다시피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보다 큰 우려와 걱정이 앞서는
방송의 책무와 역할, 한국방송공사 KBS에 대해 전반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방송법은 지금 같은 최첨단 미디어 환경에서 적용하기에는 너무 뒤떨어져 있다. 현 방송법은 1980년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 언론 통폐합 조치의 통괄적인 법적 논리를 담은 언론기본법을 폐지하고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기 전 1987년에 제정한 새층 민주화방송법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이후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위성 본방송 등 도입 근거가 시급하여 밀레니엄 시대가 시작하는 2000년 당시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4가지 법을 통합해 흔히 말하는 통합방송법을 제정했다. 그 이후 20년이 흘렀지만 몇 개의 장가지만 바뀌었을 뿐 뿌리와 큰 가지는 그대로이다. 한 굴이 나무라면 이 상태가 흐뭇하겠지만 동서고금의 법은 그 사회의 현실과 풍향을 담은 척도라 한다. 이제 그만 낡은 옷을 벗고 방송 미디어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OTT,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를 포괄하는 미디어 시청각 서비스 개념의 법 체계로 환골탈퇴해야 한다. 또한 공영방송의 정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통합하는 한국공영미디어법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 이는 뒤에서 언급하는 글로벌 공영방송 가버넌스와 연계되어 있다. 둘째, 콘텐츠 산업 중심 글로벌 공영방송 구조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한국의 기관방송이라는 공영방송 KBS는 전대미문의 혼란에 처해 있다. 공영방송의 심각한 위기 원인은 공익 공정성, 다양성, 전문성 등 공영방송 콘텐츠에 있어 삼위일체의 붕괴이다. 특정 이념에 편중된 특정 세력이 좌지우지하는 편파 왜곡 방송으로 인해 KBS는 이미 오래전에 스스로 붕괴했다. 이동영 방통위원장도 청문회 자리에서 공영방송 정상화의 필수 요소로 노조로부터의 독립이고 내 소신이다 라고 했다 하니 불문까지이다. 이러하니 국민 대다수가 KBS의 생명줄 같은 수신료의 전기료 분리징수 조치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특히 철저한 재난재해방송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 방송으로서의 책무까지 망각한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문화방송 MBC도 또한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난형난제이다. 방송문화진흥회라는 보호막 뒤에 숨어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사이에서의 애매한 줄타기와 눈치보기는 기본이다. 모름지기 공영방송이라면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오만과 아집으로 가득 찬 그들만의 편파 왜곡방송, 독점적 리그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제 이러한 일방적인 독식과 일탈을 용인하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없는 노용방송을 청산해야 한다. 바로 지금 이 시점이다. 언론 통폐합 43년, 통합방송법 23년이 지났다. 현재 방송 미디어 산업의 정체가 심각하여 미디어 빅뱅의 임계점에 다다랐다. 더 이상 국민이 인내하기란 어렵다. 1980년 언론 통폐합 이후 이어온 구태의연한 현재의 방송 구조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방송법에서도 애매모호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구분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합리적인 규제 완화,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미디어 산업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즉 KBS, ETV와 MBC는 민영화하고 한국교육방송, EBS, 아리랑 국제방송, 아리랑 TV를 KBS에 통합하여 영국 BBC, 일본 NHK와 같은 일공영
다민영 글로벌 미디어 방영 구조로 전면 개편하여야 한다. 셋째, 미디어 융복함 선순환 구조의 활성화를 적극 부양하여야 한다. 미디어 융복합 선순환 구조, CPND라고 합니다. 방송학적 이론으로 미디어라는 생태계에서 콘텐츠가 융복합하여 원활하게 선순환하는 기본 구조를 CPND 체계라 한다. 풀어 쓴다면 콘텐츠를 창의 개발하고 이를 플랫폼에서 생산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원활히 유통하고 이를 수용자가 디바이스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향유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것이다. 우리의 신체 활동처럼 이 중 하나라도 고장이 생기면 전체적인 흐름과 맥이 막혀 병에 걸린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미디어 생활을 유추해보면 쉽게 이해된다. 그리고 이러한 선순환 구조에서의 접근 방법은 미디어 진흥 정책과 미디어 규제 정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진흥 정책은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통상 진흥과 경쟁력 강화로 다양한 미디어 사업자와 국가 산업 전체의 이익 구현에 중점을 두며, 규제 정책은 공정성, 독립성 등 전통적 방송 가치를 중심으로 주로 지상파 방송의 편성권, 경영권 등에 대해 정책적인 제한 및 수용자 권익 강화에 중점을 둔다. 우리 공영방송의 역사는 이 두 가지 정책에 대해 자본, 권력과 언노련 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치열하게 충돌하여 온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 수용자 권익 보호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왜곡하고 편파 방송을 하는 특정 세력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장악하면서 오늘날 노영방송으로 고착되었다. 노영방송이라는 것은 노영, 노동자가 경영권을 장악한 방송이다, 이런 뜻입니다. 원활한 조정과 타협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안정과 성과를 이룬 유럽 선진 공영방송과 달리 수용자 니즈를 중심으로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를 이루고 공영방송의 글로벌화 등 문화사업적 순기능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초다 매체, 초다 채널 시대에 있어 우수하고 창의적인 융복함 콘텐츠 제작에 역량을 결집하고 이를 미디어 선순환 구조를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미디어 산업의 확대를 이어주고 궁극적으로는 세계적 글로벌 미디어로 성장해야 한다. 공영방송의 노영방송으로 고착화 되었다는 거야. 넷째, 방송 재원 구조, 방송 재원 구조는 수신료와 광고를 이야기합니다. 방송 재원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그 요점은 KBS ETV 광고 폐지, 수신료 인상이다. KBS가 운영하고 있는 주요 재원인 수신료와 광고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수신료는 국민이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해 불만이 크다 하니 그렇다고 하지만 공영방송 KBS가 수신료를 받으면서 광고까지 해야 하느냐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공영방송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면 수신료를 폐지할 수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 수신료만한 재원을 찾기도 어렵다. 방송 역사에서 가장 오래전에 공영방송을 시작한 영국 등 유럽 선진국들이 수신료를 포기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는 다 그런 이유가 있다. 물론 프랑스는 작년 8월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수신료를 폐지했고, 영국도 왕실 칙령이 허용한 2027년까지 수신료 제도를 유지하되 2028년부터는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공영방송 시대는 끝났다고 하는 여론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공영방송의 수신료는 헌법재판소에서 징수 취지에 대해 합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즉 수신료는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을 위한 특별 부담금이라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수신료 제도의 운영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글로벌 공영방송 구조로의 개편을 위해 KBS ETV 광고를 폐지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좌절된 수신료 인상에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취지에 맞춰 국회 차원에서 수신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수신료 인상 등 결정권의 주체는 국회에 한다는 헌재의 판정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국회의 책임은 포기할 수 없다.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 수신료 분리 고지의 선택 방법, 질타받고 있는 편파 왜곡 방송, 경영 난맥상 등 공영방송에서 현재 벌어지는 심각한 안업 현상은 기가 찬다. 오히려 격설적으로 이러하기에 필수 재원인 수신료를 더 무시할 수 없다. 오직 공영방송의 발전 차원에서 새롭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주요 재원은 광고인데 지금 지역 중소 종교방송사 등의 광고 지원을 위해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결합 판매제도 미디어랩의 위헌 심판이 2020년 5월부터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위헌이 결정되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가 전담하고 있는 지상파 공영방송 미디어랩의 종료 등 지상파 광고 판매 구조의 빅뱅을 피할 수 없다. 코바코도 레거시 미디어 언론 통폐합에 따라 험난한 길을 같이 걸어왔다. 코바코의 책무와 역할 등 존립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앞으로 위헌 결정 여부를 떠나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과 공민영 지상파 방송사의 미디어랩 개혁 등 뉴미디어 체제에 적합한 과감한 전환이 시급하다. 이는 세계적인 OTT, 넷플릭스 등에서 상위에 올라 있는 K컬처로 뻗어가는 한국의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확대에 전제적인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공영방송 재원 구조의 개혁은 궁극적으로 공영미디어 환경 전반에 트리클다운 효과, 넘쳐 흐르는 물이 바닥을 적신다로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의 전체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이상입니다.